저번 게이밍 모니터 양심 리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댓글을 한번 찬찬히 읽어봤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그놈의 게이밍 지어주겠다. 뭐 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 화답하고자 이번에도 양심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품이 가진 스펙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제가 이 제품을 보는 어떤 시각, 해석,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장단점을 모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도 또 게이밍입니다. 네. 여러분 제 얼굴 보는 것도 약간 지겹고 그놈의 게이밍 소리 듣는 것도 약간 지겨우실 텐데,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모니터만큼은 앞에 게이밍이란 단어가 붙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울립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모니터를 바꾸게 되면요 가장 높은 체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게임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제일 큰 변환점이 뭐 그래픽 카드도 있겠지만 그 중에 모니터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바로 체감이 가능하다, 실감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장 그래픽 카드 쓰면서 요딴 소리 하면 바로 아웃이죠. 네. 듣고 있냐? 레이븐이지? 요 뒤편에 있는 게 오늘의 주인공인데 모델명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뷰소닉 엘리트 XG2705입니다. 네, 그 앞에 붙는 엘리트는 뭐 아시겠지만 딱 들어도 일반 사병은 아니구나, 정예구나, 장교 모델이구나, 그만큼 고급 모델이라는 뜻이고요. XG는 이제 게이밍을 노린다, 뭐 게이밍 라인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7,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봐도 27인치 정도로 보이시죠?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이 측면 베젤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27인데 왜 작게 보이지? 라는 생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 05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이 제품 소개하기 전에 뷰소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소닉은 뒤에 소닉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일본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사옥이 있어요. 약간 향신료 냄새가 좀 나고 있죠. 어쨌든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이고,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모니터 이 사업 분야에서는 약간 썩은 물 같은 존재예요. 네.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여러분 고인물 아시죠? 네. 고인물이 하도 고여서 썩을 때까지. 네. 그만큼 이 모니터 업계에서는 상당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무려 30년인데 되게 오래전 얘기부터 해드리자면 90년도쯤에는 그 CRT 모니터가 대다수였는데 그 시장에서는 뷰소닉이 이 5손가락에 꼽힐 만큼 대단히 잘 나갔고요. 그 뒤에는 2000년도쯤에는 공룡기업, 네, 지금은 좀 암흑기인데, 네, 어쨌든 노키아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뷰소닉이 인수를 하고 그 뒤로 계속 모니터 시장에 제품들을 이제 공급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선도한다기보다는 계속 이끌고 나갔던 그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요새 사실 그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좀 핫해지니까 돈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무나 다 뛰어들잖아요. 그냥 앞에 게이밍 붙여놓고 뒷판에 RGB 그냥 덕지 붙여가지고. 근데 이 기업만큼, 뷰소닉만큼은 그런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갑자기 갑툭튀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이 모니터 사업 분야에서 출시를 하던 그런 근본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럼 스펙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면의 크기는 27인치예요. 해상도는 FHD고요. 패널은 IPS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모니터의 특징인데, 이 뷰소닉이 주장하기로는 그 예전에 TN에서 나올 수 있던 되게 빠른 응답 속도 1ms라고 하는데 그 응답 속도를 IPS 패널로 구현을 했다. 게이밍 모니터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IPS 패널이 탑재되고 TN만큼 응답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엔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 제품은 오버드라이브라는 그 게임 전용 모드를 켜야지만 응답 속도가 1ms가 돼요. 그리고 이 게임 전용 모드를 켜게 되면 화소의 일부 색상을 포기해야 되고 일정 영역을 포기해야 되고, 게임 전용 모드가 켜지면 프리싱크나 플리커 프리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한적인 그런 단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그 게이밍 모니터 구매를 하실 때 그 마케팅 같은 용어로 IPS 1ms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막 이렇게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눈속임입니다. 절대로 일반 환경과 게임 전용 모드 모든 환경이 다 포함돼서 1ms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뷰소닉의 이번 제품처럼 오버드라이브 게임 전용 모드를 켜야지만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보고 나한테 그게 꼭 필요한가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ms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1ms는 보통 G2G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G2G는 그레이 투 그레이라고 해서 되게 연한 그레이 컬러에서 짙은 그레이 컬러로 이 색상이 변하는 간극 차이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간극이 점점 좁아지면 빨라지면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잔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1ms면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잔상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이 제품이 일반 환경에서 무조건 다 1ms를 충족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단 게임 전용 모드를 켰을 때는 그 1ms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된다라는 건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죠. 1분 1초가 중요한 그분들, 뭐 일명 빡겜러라고도 하는데 그분들한테만큼은 약간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밍 모니터의 역할에는 정말 충실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가변 주사율이나 고주사율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AMD의 프리싱크 프리미엄이랑 엔비디아의 G싱크 컴포티블 둘 다 지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G싱크 컴포티블은 공식 지원이 아니고요, 그냥 호환입니다. 그리고 동작 주사율의 범위가 48Hz부터 144Hz예요. 일반 G싱크 지원 모니터 있죠. G싱크 컴포티블이 아니라 G싱크 모니터. 이런 모니터들은 최소 주사율의 범위가 2Hz부터 그 마지막 주사율까지 쭉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런데 G싱크 컴포티블 모니터들은 대부분 다 44Hz, 42Hz, 뭐 높게는 이 제품처럼 48Hz부터 이 동작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30프레임, 20프레임 이렇게 급락이 심한 게임들 있죠. 되게 고사한 게임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의 체급이 좀 낮다. 그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라 일반 모니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변 주사율의 기능이 풀려버립니다. 이게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플레이하게 될 게임 타이틀의 사양,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장착된 그래픽카드의 체급, 이 대충 계산을 하시고, 저희 그리고 K사전에 보시면 이 그래픽카드마다 벤치마크들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조금 뭐랄까요, 안심할 수 있는 건 이 제품의 해상도가 FHD거든요. 그러니까 풀 HD. 그래서 사실 풀 HD에서 48프레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게임들이 뭐 요샌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새 그 RTX 20 시리즈 같이 좀 성능이 좀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시게 되면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펙이나 어떤 패널의 특징 또는 뭐 응답 속도보다는 스탠드였는데, 이 스탠드가 상당히 담백하고 모던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전형적인 닭발 스탠드보다는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닭발 스탠드가 넓게 퍼지다 보니까 책상의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깔끔해요. 이 만져보면 표면의 질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 기능성이 틸트, 스위블, 엘리베이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다 지원을 하고, 피벗이 뭐가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피벗, G캠, 아이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겠죠. 이 제품은 제가 인터넷 최저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35만 9천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 대비 IPS 패널,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IPS 패널에 1ms라는 응답 속도를 갖추고 있고, 기능성이 좋은 스탠드와 이 모던한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이너 베젤이랑 이 바깥쪽 이 테두리 베젤이 상당히 얇아요. 실제로 제품을 보면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하단에 뷰소닉 로고예요. 이 하단 베젤이 이 측면이나 상단 베젤보다 훨씬 더 두껍고요. 이 뷰소닉은 좀 이건 좀 안 넣어주면 안 되나요? 차라리 여기다 엘리트라고 적어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부럽니다. 네, 어쨌든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그 가격대에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제품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K사전에서 제자리에서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뷰소닉 모델이에요. 네. VP3268 4K라고 전문가용 모델, 그러니까 이런 게이밍 모니터는 아닌데 어쨌든 저만이 아니고 그리고 K사전 유지민도 저랑 똑같은 뷰소닉 모니터 쓰고 있거든요. 이 깐깐한 K사전의 직원들이 회사에서 뷰소닉 모니터를 쓴다라는 게 약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건 하단 베젤에 뷰소닉 로고가 없어요. 솔직히 로고 있었으면 안 썼어. 그럼 지금까지 뷰소닉의 게이밍 모니터 엘리트 XG2705를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양심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